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날 아침이 화창하게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제 자전거를 타고 대구까지 왔습니다. 이곳 대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분위기는 조금 결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지 현재 상황에 좀 대응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시장 상황들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을 찝어가면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려면 채권 시장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채권 시장 거의 패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람이 약간 부네요. 밖이라서. 한마디로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본다면 채권 시장은 아직 혼수 상태, 주식 시장은 숙취를 느끼며 깨어나는 중, 이런 정도로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채권 시장이 왜 이러느냐. 파월이 했던 얘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들어가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증권의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파월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에 대한 전망이 있었는데요. 본인을 포함한 대부분 이사들은 추가적인 고용 개선 기대, 특히 핵심 노동 참여 연령층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텐데 이 과정에서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수 있음. 신규 고용 창출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덜 완화적으로 변하면서 둔화될 것. 실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일자리 창출 둔화 등으로 인해 제한적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규 고용 창출은 재정과 통화정책이 덜 완화적이라는 것은 긴축하겠다는 거죠. 변하면서 둔화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용 창출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금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임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중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를 보여주는 것들 중에 하나다. 높은 임금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기인한다. 이 부분 체크. 높은 임금은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기인한다. 이 얘기했고요. 그러나 연준 정책 방향, 추가적인 노동시장 문제 해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되찾으면, 연준 정책 방향 뭐예요? 긴축을 통해서 추가적인 노동시장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균형을 되찾을 것이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물가 목표에 보다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임금 상승률은 높을 수 있겠지만 보다 부합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고용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이거는 재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타이트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연준의 정책 방향이, 그러니까 긴축이 추가적인 노동시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으면 임금 상승률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연준의 이야기는 수요와 공급이 뭐가 안 맞는다라는 거고, 이걸 연준 정책을 통해서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안 맞아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뭐냐면, 연준의 그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 그 중에서도 뭐가 회복돼야 된다? 고용. 우리 그동안 계속 공부했죠. 고용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드디어 고용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고용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과열 상태로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우리 증시각도에서 1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은 고용을 중요시한다 했는데, 이젠 고용이 중요한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강력하게 과열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노동시장 수요를 누그러뜨리면 일자리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도 빈 일자리 감소가 가능하다. 노동 수요를 떨어뜨리면 일자리 많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 높아져도 된다. 일자리는 너무 많아. 근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고 등등등, 그러니까 하여튼 고용 과열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수요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임금과 인플레이션을 낮출 기회가 있다. 야, 이게 핵심이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수요 완화를 통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임금과 인플레이션을 낮출 기회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가계와 기업은 각각 초과저축, 양호한 재정 상태이면서 노동시장도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이도 강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감내할 수 있다. 경기의 연착륙이 가능한 좋은 시간이다. 자, 요 다음에 얘기도 있는데 요건 치우고요. 자, 여기서 이게 핵심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동의 수요를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잡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수요발 인플레이션을 잡는 최고의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공급발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실은. 근데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금리를 올리면 수요가 죽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것을 대천명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나자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난리 났네, 이 상황인 거예요. 와, 연준의 태도를 보니까 엄청나게 금리를 올리겠구나. 그러면서 무슨 상상을 하죠? 야, 2.25, 2.5 이게 중립금리야? 아닐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을 지금 채권시장이 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채권시장은. 채권시장은 오늘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저희가 보고 드렸던 그 시점에서, 뭐 5세시 기준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어제 저희가 보고 드린 시점에서 10bp가 더 넘게 올랐어요. 어제 10bp가 올라간 게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연준은 공급 적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별로 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닐 카스카리가 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수요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고요. 자신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고용이 완전 고용 수준으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 과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고용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꺾기 위한 방법을 쓰겠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제어하는 가장 강력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무엇? 금리 인상을 이제 신속하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파월의 발언은 고용과 관련된 수요를 완벽하게 우리는 제압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좀 걱정이네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더 편한 상태로 움직여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몇 달 정도 완화된 걸 가지고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완화가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게 아니라 25bp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또 50bp 인상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PC 근원물가지수 좀 낮아진다고 해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채권시장 패닉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여러분. 예, 이해되죠? 채권시장 패닉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미친 듯이 가니까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죠. 자,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3.142%, 어제 말씀드릴 때는 3.03이었어요. 근데 3.14, 11bp가 올랐습니다. 반대로 2년물은 떨어집니다. 2년물은 2.71에서 아니군요.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떨어지진 않았는데 3시 기준으로는 좀 떨어졌는데 2.73이고요. 30년물도 더 올랐어요. 3.11에서 3.23으로 이것도 10bp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장기물이 더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나래비를 딱 세운 것처럼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쫙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 채권 시장을 더 엄마야 하는 상황으로, 엄마야 나 죽어 하는 상황으로 이끌었습니다.
4월 비농업 부분 고용 발표가 되었는데 42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40만 명보다 조금 높았고요. 예상치 중에서는 30만 명 증가도 있었으니까 42만,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용이 완전 고용에 달성되는 상황이면 연준은 어떻게 되겠다? 노동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확실하게 더 보여준 거예요. 지금 고용시장이.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뉘앙스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면서 아유 나 죽었네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주식시장이 계속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채권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도대체 어디가 중립금리인지가 지금 정확히 안 보이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이야, 지금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장기금리 수준으로 보면 중립금리가 2.5가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넘으면 10년 언젠가는 3도 되는 거 아니야? 내년도에 정말 3.5, 3.75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채권시장이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발언을 듣고 나니,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나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채권시장이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채권시장 패닉이 주식시장으로 이전이 되는데 어디 쪽으로 더 이전이 되냐? 다우 S&P는 그냥 그런데 나스닥, 특별히 기술주 쪽으로 치명타가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만 미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기업들이 특히나 더 큰 폭으로 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추가적으로 3.9%가 하락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넷플릭스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살짝 분석을 해드리면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가 다시 일어나거나 성장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이 멈출 것 같아요. 실적 대비 저평가 밸류 또는 실적 대비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으로 넘어가면 그럴 수가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역 오버슈팅, 그러니까 하락의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이번 4월 달에 발표한 주당 순이익이 3.5달러예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좀 많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유지가 되어진다면 성장이 역성장하지 않아서 이걸 유지시켜준다면 연간 환산으로 하면 곱하기 4를 해보면 14달러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180달러죠. 그러니까 약 주가는 순익 대비 13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밸류에이션 렌즈 안에 들어왔어요. 가치적인 측면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방이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실적이 유지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실적 유지 안 되면 꽝이고, 실적이 떨어지면 실적이 유지되거나 그동안의 성장성은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이익이 조금씩이라도 증가한다면, 성장률은 떨어지면 성장을 한다면 지금부터는 밸류 주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넷플릭스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더 빠지면 넷플릭스는 괜찮아지는 구간이다. 근데 단 조건은 이번 4월에 발표했던 실적 이상의 실적을 유지한다면 말이죠. 네. 반면에 실적이 나와주지 않는 주식들은 지금 아주 넉마되고 있는데요. 리비안 루시드의 경우는 미래는 밝죠. 그러나 실적이 안 따라옵니다. 실적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리비안 6.25% 떨어졌고요. 루시드 3.71% 떨어졌습니다. 모두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로 상업 운행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나 떨어져요. 자, 지금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금리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밸류 주식 말고, 그러니까 뭐 이익이 주가 대비 상당히 나오는 주식 외에 다른 주식들,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오는 주식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꺾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그냥 몰매를 때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채권 시장의 약세가 이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났는데, 언더아머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좀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23%가 떨어져요.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아주 가차 없어요. 실적이 떨어지면 그냥 박살을 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볼 수 있겠고, 스포츠 베팅 업체 드래프트킹스도 분기 순손실 발생하자 주가가 8%나 빠집니다. 8%대나.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달러는 어떠냐?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 또 올랐어요. 20년 내 최고치. 장중에 104.068까지 가면서 20년 내 최대치까지 올랐었고요. 103.66으로 지금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로 달러는 1.054, 그다음 달러에는 130.57, 위안은 6.718이고요. 원화는 1270원입니다. 자, 유로 원은 1339원으로 원이 좀 약세가 되었고요. 달러 원도 100엔당 972.84로 어제보다는 조금 약세로, 어제와 비슷하죠. 그제보다는 약세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루브라 어제 말씀드렸죠. 예, 루브라 강세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연준 관계자가 발언을 하나 했습니다. 네일 카스카리.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연준이 이미 신호를 보낸 금리 인상과 대차 대조표 축소의 선제 안내를 따라가면서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립금리가 원래 2.5 아니었어요? 2.5였잖아. 근데 지금 닐 카시카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립금리 수준이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중립금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참, 이분 비둘기예요. 그러면 2.25에서 2.5가 중립금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하게 만들어줬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중립금리가 3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야, 이것마저 채권시장에 더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경제가 실제로 고압 균형의 상태에 있다면 중립 장기 실질금리는 상승할 것. 네, 바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고요. 이는 경제 균형을 가져오는 긴축 스탠스에 도달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것. 예. 지금 고압 경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빡빡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용도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고용이 과열로 나오는 이런 고압 경제이기 때문에 실질 중립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뭐 채권 시장에 패닉이 안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불행히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과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공급망 정상화가 지연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공급 제약이 빠르게 풀리면 정책을 중립으로 되돌리거나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약간만 올리면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급 적체가 계속 일어나면 중립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것이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레리 서머스 작년도부터 이미 인플레이션 이제 걷잡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분이 또다시 경고를 날렸는데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거나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가능성 이제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대비 4% 이상, 실업률이 4% 이하일 때 경기 침체가 2년 이내에 일어난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고요. 인플레이션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렇게 높은 상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반기에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전년이 높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로는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립금리도 2.25, 2.5가 아니라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립금리 수준이 3%까지 올라간다면 그 상태가 3% 이상의 중립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시중 실생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5%, 6%,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 기업들, 가게들, 버틸 수 없는 가게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못 버티는 한계 기업들이 속출하고 한계 가게들이 생겨나면서 일종의 부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수요가 감소될 겁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건 뭐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인플레이션 유발인자들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WTI 110달러 돌파를 했고요. 곡물가는 약간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옥수수 1.32 올랐지만 1.3이 떨어졌고요. 대도 1.29 떨어졌고요. 소맥만 0.32% 올랐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혼조입니다. 니켈은 1.74% 올랐지만 알루미늄이 2.93% 크게 빠졌고 팔라듐도 6.68% 크게 빠졌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조정이 상당폭 이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모두 6주 연속 다우존스 6주 연속 하락했고 S&P 나스닥 5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올해 들어서 10%가량 하락을 했고 S&P는 14%, 나스닥은 무려 23%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수준은 이제 충분한데요.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이 패닉센터에서 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약간 숙취가 이제 깨기 있는 머리 아픈 상황, 이제 곧 숙취가 깨지 않겠느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권 시장의 패닉이 계속된다면 주식시장까지도 조금 흔들린 상황들이 조금 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 쪽이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3.1%, 10년물 3.1%대면 추가적으로 급박하게 오를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급박하게 오르는 건 채권 시장에 패닉이 빠진 것에 대한 그 증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심리는 충분히 안 좋아졌고 주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나스닥 23%면 상당히 빠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은 조금 있겠고요.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즉 과거처럼 30배가 적정해, 35배가 적정해, 이렇게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밸류에이션 프라이싱 해주었던 것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즉 뭐 35배 주던 거를 뭐 25배 주던가, 금리 인상이 모든 규칙을 바꾸는 거죠. 모든 특정 값을 바꾸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이제 23% 빠지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조정이 되었죠.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R 배수가 예를 들어 35에서 25까지 빠졌다. 그럼 이게 적정하느냐 여부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위로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 또 떨어집니다. 퍼 배수는 떨어지죠. 멀티플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서 야 이제는 적정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23% 떨어져서 밸류에이션이 하방으로 내려왔고 기업이익 실적이 올라오면서 또 낮춰줄 겁니다. 이게 어딘가 수준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확실하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지점이 어디인지에 대한 컨센은 조금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 심리가 나쁘면 기회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심리가 최악으로 가면 기회는 가장 좋다. 그러나 심리가 고공행진하면 기회는 나쁘다. 우리는 작년도 12월과 1월 미국 심리가 고공행진하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나타난 이 후폭풍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후폭풍을 통해서 그 심리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이제 바닥권 근처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정확히 바닥인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건값은 좋아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대구에 오니까 서울보다는 미세먼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중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런가요? 하늘이 상당히 맑습니다. 날씨도 좋은데요.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너무 주식시장에 매여 있지 마시고요. 이런 아름다운 5월의 자연을, 실록을 충분히 누리시는 주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오늘 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증시각도에 사랑해 주셔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